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재균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상욱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석 경영부장입니다. 정각균 급수부장입니다. 조용관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정호교 회화정수 사업소장입니다. 홍순삼 천상정수 사업소장입니다. 권세목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제안 설명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1,308억 3천만 원보다 123억 원이 감액된 1,185억 3천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익 16억 4,800만 원, 급배수 공사 수익 20억 5천만 원, 시설 분담금 수입 22억 400만 원, 공사 부담금 수입 11억 9,7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5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수입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123억 원이 감액된 1,185억 3천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원수구입비 25억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구축 52억 1,5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약품비, 동력비 등 8억 6천만 원, 신설공사비 3억 8천만 원, 예비비 27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천상 제2정수장 여과지동 내진 보강공사 7억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1년 예산안 책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세입을 보면 2020년도 예산 1,286억 800만 원보다 11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39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보다 8억 원 감액된 1,056억 원으로 사용료 수익 944억 7,400만 원, 급배수 공사수익 52억 3천만 원, 16페이지 영업외 수익 57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119억 원이 증액된 340억 2,200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30억 원, 시설부담금 수입 29억 8천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2억 4천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35억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35억 원, 수용가미수금 7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793억 4천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84억 2,3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경비 510억 3,200만 원. 24페이지
경상이전비 84억 5,7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3억 3,100만 원, 예비비 1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603억 5,400만 원으로 구축물 시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에 270억 3,5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310억 1,8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20억 원과 예비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경영부입니다. 경영부는 감가상각비 266억 8,8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11억 900만 원이 감액된 376억 7,5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일반 운영비, 수선유지비, 연금부담금 등 71억 3,300만 원. 4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3억 3,100만 원, 예비비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20억 원,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급수부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53억 7천만 원이 증액된 488억 8,4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는 원수구입비 171억 1,300만 원. 5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계속비 사업 등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화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151억 9천만 원,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70억 5,900만 원, 배수지 증설 사업 3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부입니다. 전년보다 1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52억 6천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는 58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 38억 7,600만 원, 59페이지 동력비 2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등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에 106억 3천만 원, 송수관로 밸브 및 변실 정비공사 11억 원 등 유형자산 취득비 131억 4,900만 원과 계속비 사업 등 건설 중인 자산으로 두동면 일원 송배수관 사업 5억 원, 중랑구 블록 시스템 재정비 사업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회화 정수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1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6,5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는 71페이지 정수양품비 12억 6,200만 원, 72페이지 정수장 및 뗀 긴급수선 등 수선유지비 17억 9,300만 원, 73페이지 동력비 3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회화댐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3억 원, 활성탄 흡착지 활성탄 및 여과사 교체 8억 원, 회화정수장 위생 관련 정비사업 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비 3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천상정수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3억 7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9,6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는 84페이지에 정수약품비 9억 700만 원, 정수장 긴급수선 등 수선유지비 16억 9,800만 원, 86페이지 동력비 27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자본적 지출로는 정수약품 저장 탱크 설치 공사에 5억 원, 흡착지 활성탄 교체 7억 4,100만 원, 천상정수장 송수펌프 교체 3억 3천만 원 등 유형자산 취득비 1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수질연구소입니다. 전년보다 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으로는 94페이지 수질 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 등 연구개발비 1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자본적 지출로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 분석기 등 유형자산 취득비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중부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4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으로는 103페이지 급배수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5억 4,500만 원, 104페이지
수용과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 공사비 4억 7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는 106페이지 3일 초등학교 일은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등 1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남부사업소입니다. 남부사업소는 전년보다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으로는 114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 수리 등 수선 유지비 10억 1,200만 원, 수용과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 공사비 8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118페이지 자본적 지출로는 무거동 옥현로 일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등 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동부사업소입니다. 동부사업소는 전년보다 6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으로는 124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 수리 등 수선 유지비에 4억 700만 원, 125페이지 수용과의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 공사비 1억 7,300만 원, 128페이지 자본적 지출로는 일산배수지 배수구역 내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등 1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북부사업소입니다. 북부사업소는 전년보다 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으로는 134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 4억 8,6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8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화봉동, 화동마을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등 1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울주사업소입니다. 울주사업소는 전년보다 22억 7,900만 원이 감액된 8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145페이지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등 수선유지비에 11억 4,100만 원, 수용과의 수도공사를 위한 급배수 공사비 3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8페이지 자본적 지출로는 온산읍 명봉건암로의 5개소의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를 위하여 총 2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경 경정 예산안의 세부 세출 예산안 총 규모 등은 검토보고서 92에서 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견입니다. 급수부 소관 원수구입비 25억 원 감액 사유, 시설관리부 소관 스마트 지방상수도 간만 구축 50억 1,500만 원 감액 사유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안의 세부 세출 예산안 총규모 등은 검토보고서 95에서 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급수부 소관 해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151억 9천만 원 정액 편성 사유, 시설관리부 소관 스마트 클린 워터 사업 164억 원 정액 편성 사유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학 의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하셨는데요. 한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래 여러분들이 제게 준 자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 편성된 예산서를 면밀히 좀 따져봤는데
우리 경영부장님. 예. 우리 세임 예산서 보면 15페이지 보면 그죠? 사용 수입 그 쉽게 말해가 우리가 상수도 물을 팔아야 수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죠? 그게 가장 큰 수입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전년도 결산은 안 끝났지만은 올해 수익이 목표 도달합니까? 세입 예산 목표 도달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돌아갑니다. 전년도 저희들 세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그 동결을 해서 아니 그리고 세입을 동결해가지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세입 예산 받아는 그 목표 설정했는 이 세입이 원래 그 세입이 그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충당이 됩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권이 들어왔을 건데 분석하고 다 했을 건데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 재무 현황에 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지를 내주신 보면 작년부터 2019년 그죠 결산에는 그죠 예. 98.8%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입이 지출보다는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죠? 예, 맞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문제는 세입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 세입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 급배수 공사 수익 뭐 이거 그 이외 부수적인 수입도 전부 다 이렇게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내년 세입이 다 들어오는 걸 거의 다 감액했습니다. 영업 외 수익도 감액했고 다 감액했습니다. 그다음 자본적 수입에 여기는 대충 그 정부 차입금으로 230억 차입금으로 230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빚을 지겠다는 차입 부채를 내겠다는 양아이니 그죠? 예.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 클린 워터와 이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들이 2030년까지 이렇게 노후 관로를 이렇게 하겠다고 매년 해야 되는데 7년을 앞당겨서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누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부장이? 예. 노후 관로를 164km 2030년 교체일까지 해야 될 걸 7년 앞당겨서 2023년까지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 뭐 클린워터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는 뭐 이해는 됩니다. 당장의 지금 우리 울산의 경기가 나쁘고 하니까네, 그죠? 뉴딜 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풀고 적자를 이렇게 재정을 풀고 이렇게 가겠다는 뭐 그런 뜻을 받아들는데, 그죠? 이는 세입에 이렇게 중대하게 이렇게 빚을 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랑 같으면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고 요금 인상이 2012년에 일어났습니다. 맞습니까? 2012년 이후에는 요금을 한 푼도 안 올렸어요, 지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왜 요금을 올릴 때 올리지 않고 이까지 이렇게 놔뒀는지. 근 8년째, 10년째 가까이, 9년째 가까이 이렇게 요금을 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1년에 1%, 2%씩 올리지 않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5년 동안 저희들 경영 수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015년부터 18년도까지는 100%를 초과했는데 2019년도의 결산 결과 100%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수주율 요금 현실화율도 2016년도까지는 이때는 100% 초과했습니다. 초과했고 2017년 이때 이제 93.7%를 시작해서 작년도 결산에 83.1%로 떨어짐으로 해서 요금 인상률이 한 20.3%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지율하고 현실화를 비교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2017년도 8년도에 그 저희들 뭐 주요 투자 사업에서 한 640억이 좀 투자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제 2019년도에 이때 이제 우리가 그 100%가 떨어졌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가 그 요금 현실화 용역을 한번 이렇게 몇 개 봤습니다. 몇 개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3년간 30% 정도를
이걸 인상을 요인이 좀 있다. 그리고 또 그래 있는데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서민 부담도 좀 가중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해서 인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지율이 2018년 이후에 이전에는 괜찮았기 때문에 요금을 올릴 요인이 없었다 생각하셨는데 그건 아니라 보고요. 얼마든지 노후 배수가 뉴스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빚을 내지 않고 그죠? 적절하게 이렇게 요금을 인상했는 것 같으면 급격하게 이렇게 1년에 250억이란 이렇게 230억이나 이런 빚을 내가면서 이렇게 할 사업이 아닐 것이었는데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누수율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었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상수 사업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받는 돈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충분하게 이 안에서 미리 예견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자본율, 유수율이라든지 노후 관로에 대한 이런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 2018년 정도라도 이렇게 요금 인상의 계기를 마련하고 진행이 돼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늦어가지고 원래 이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 정치적인 부담 또 사회적 부담 이래가지고 요금이 물가 상승 수지율 접근까지도 갈 수 있을런지도 이렇게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인데 좀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쪽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누구도 다들 요금 올리는 요금을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시민들의 저항도 있을 거고 그렇다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1, 2%씩 몇 %씩만 계속 끊임없이 해왔으면 한참에 이렇게 30%, 40%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몇 년간 하나 올린다 하더라도. 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빚을 내고 하는데 금융비용을 이렇게 3년에 한다면 수지율, 그 다음에 그 누수율을 이렇게 잠다면 금융비용을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몇 년 걸릴 수 있습니까? 빚을 몇 년 만에 갚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분할 상환인데, 네. 우리 금융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죠? 몇 년 만에 다 일이 상쇄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 자본을 축적해서 다 상쇄. 10년 거치 기다리가면서 바쁠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체를 할 때 상환 조건이 아까 저희 경영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저희들 기본 구상은 이제 2023년부터 2022년까지는 계속 기체를 내는 거고 690억 될 때까지 2023년부터는 이제 23억 원의 이제 이자를 포함해서 총 저희들 690억 빌려서 740억 상환하는 구조거든요. 현재까지는 10년 거치 상환을 할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만약에 이제 그 시민적 동의가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요금 현실화가 되고 다른 이제 유수율이 좀 더 제고되고 해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조기 상환이 재정 여건을 봐서 탄력적으로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면 조기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빚을 금융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기 상환에 따른 다른 수수료를 더 내야 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계약을 안 했을 거라 믿는데 우리 그 경영 수익이 빨리 도달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도달하는 것 같으면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요금 인상률도 적절하게 이렇게 안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않도록 분산해가면서 올라갈 수.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손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 우리 본부장님을 또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 부서의 우리 소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도 당초 예산을 또 이래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손종학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에 관한 그 재정 문제에 관한 그런 좋은 질의를 또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영부장님께서는 요금이 좀 이래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현실화 시켜서 또 경영 수지가 이래 원만하게 잘 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운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스마트 클린 워터 사업을 또 이래 우리가 또 장기 계획 하에 있었는 걸 갖다가 7년치 앞당겨 가지고 울산행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각 사업 소장님들 또 그리고 시설 우리 부장님들 물론 송수관로 이래 교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이래 관리 감독 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복선화 사업도 물론 공사 중에 이런 또 난관이 또 봉착할 수도 있고 있는데 그 계획이 또 그런저런 거를 또 연유를 해서 공기가 또 늦어진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사업들이 이 기간 내에 잘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좀 잘 이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수일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항상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타부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예산이 우리 울산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스마트 사업이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또 우리 울산에 이제 적용되어서 울산의 모든 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고 또 그런 자본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에 계속 순환을 된다면은 다 좋겠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반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안 되는 부분도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볼 거냐. 그리고 우리 행감에서도 자료 그 부분에 다 이제 반영이 안 돼 있던데 실제 우리 각 사업소나 이런 데 보시면은 하자 보수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자 보수 부분을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또 우리의 의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되지만 울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울산에서 하고 울산에서 안 되는 일은 울산에서 안 되는 부분은 다 울산의 기업들이 모든 걸 다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력도 모자라고 또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이런 부분을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 할 때요 좀 고민을 해보십자. 예. 어떤 제품을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하자 보수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자 보수 비용이 애초에 우리 사업비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어디를 뭐라고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관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이제는 좀 안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이제 울산에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울산의 그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이 예산서에는 그런 게 크게 반영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 상수보호구역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지정을 했다면은 그 마을 그 위에 상류 지역에 대한 주민들을 그리고 상수를 보호구역 지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위에 상류 지역들은 오히려 공장이라든지 환경 오염 물질 시설들이 더 들어오는 상황에 이런 부분을까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게 이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자체가 저희들 이제 그 회합댐 그러니까 온양 주로 이제 지금 온양하고 웅촌 지역이죠. 웅촌 지역에 이제 저희들 그 청양 쪽하고 웅촌 지역에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희들 해마다 매년 한 5억 원 정도 예산으로 그 상수원 보호구역 그 지역 주민들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을 문화 사업도 하고 청소년 장학 육성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정확한 예산 세목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한 뭐 5억 원 정도 선에서 아마 편성이 돼서 저희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상세 내용은 따로 보고 드리겠고. 아니, 그 금액은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9천. 3억 9천. 예, 예, 매년 반영되고 있는데 예. 그런 사업들이 지금 몇 개 읍면에 나눠서 예, 지원하다 나눠드리는 보니까 거예요. 예. 실제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건 없어요. 그 3억 9천을 몇 군데서 쪼갈라서 예. 뭐 몇십 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지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우리 울산시에서는 아무런 보답이 안 돼 있다. 그리고 한 예로 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위에 상류에 있는 지역에 오히려 아무것도 상수도 없죠. 보급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상수도 보급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한테도 보급에 대한 지원은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 그런 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류 지역에 일부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원 사업비 중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공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에서 내년 사업 선정할 때 급수가 안 되는 지역에도 그런 사업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서 그렇게 공급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그분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 사업에 3억 9천을 가지고 그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그 돈을 그렇게 쓰는 게 맞냐라는 입장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원 사업을 할 때 지원 사업을 저희가 이제 임의로 결정하지는 않고 그 해당 지역 주민 대표분들하고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총체적 취지가 과연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입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피해와 우리가 지금 그 재산권의 제약을 가하면서 그분들에게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그 지원 사업의 총액이 비례가 맞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많이 부족하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가 재정적으로 더 여유가 있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 비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시설들 결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일몰제가 적용돼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면 많이 해제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몇십 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됐던 것 지금도 농업진흥구역으로 자기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경우 많은데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도 굉장히 그 어떤 다른 제약 못지않게 큰 제약으로 재산권의 제약이 가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그 개인의 재산들에 대해서 일정한 제약을 어쩔 수 없이 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개인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흡족할 만큼 우리 사회가
그분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적 여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여력이 조금씩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간이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지원을 늘려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여력이 지금에 와서 울산의 재정이나 이런 여력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20년간 좋을 때는 뭐였냐 말입니다. 울산시 재정이 좋을 때. 그리고요, 이 상수보건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보십시오. 웅촌과 웅상 지역이 똑같은 인구에서 20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오히려 더 웅촌이 더 많았습니다. 인구가 12,000명에서 웅상은 9,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웅촌은 8,000명, 7,000명을 이제 내려앉은 반면에 20년 동안 웅상 서창은 지금 1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게 상수보호구역에서 지정을 했다, 얼마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울산이 지금 100만 인구가 흔들리는 판에,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예, 우리 이제 상수도 부분하고요, 수질에 대한 부분, 이런 오염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이제 상수도 본부에서 좀 해볼 필요 있지 않느냐라는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이 다 뭐 관망 정비하시고 노후 관로 정비한 사업이 전부라서 그 직원들 그 복지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이 전혀 없네요, 그죠?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린 뉴딜 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합쳐서 지금 사업 끝날 때까지 1,000억 원 아니에요? 예, 1,000억으로 계획하고 이게 3년입니까? 예, 3년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10년 차에 걸쳐서 있는 것을 좀 당겨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이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상수도 보급률이 저희가 99.4%. 99.8 아니에요? 네? 98.6%요? 그러면 7대 광역시가 100% 우리 울산을 제외하고 100%가 맞나요? 저 서울이나 이런 데는 다 돼 있고 거의 네. 거의 100%가 육박한 데가 두 군데 되고요. 나머지는 99% 하니까 전부. 예, 80 아까 그 96점 아니 96점 98.6%. 98.6%. 예, 98.6%면 더더욱 좀 저희가 지금 그 상수도 보급률은 7대 8, 그러니까 저희를 포함한 광역시 중에서 저희가 이제 좀 제일 낮은, 평균적으로 제일 그러니까 최저고요. 수치는 높지만 누수율이 제일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관망을 정비하시고 노후 관로 사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개선 대비 인풋 대비 결과가 좀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 조금 고민이 좀 있었는지, 이게 뉴스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현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급 위주에서 지금 그 상수도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만 지금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저희가 이제 수요 관리 정책 쪽에서도 한번 바라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안에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균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능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그 수요 관리 쪽에서 이제 노력을 좀 더 해달라고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도 이제 편성이 끝난 시기라서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 그 사무관리비나 다른 형태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 찾아서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아마 그 뭐 추경이 뭐 당초 예산을 심의 받으면서 추경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내년에도 지금 상황이 지금 코로나가 녹록치 않아서 그 추경 때는 한번 저희들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수요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있어야 세부 사업이 나오고 그래야 이제 그 세부 사업을 토대로 이 예산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유념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추경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좀 등한시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하셔서 시간을 두고 우리도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발굴해내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사업 취지가 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보면 거의 다 관로를 바꾸고 굴착을 하는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일자리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로를 울산에서 만드는 기업이 과연 있는지 대부분 외지에서 뭐 대리점 형태로 울산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고 사업이 크면 입찰을 하면 전국 입찰이 돼서 그 업체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비 중에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관로하고 굴착공사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기대 효과를 제대로 산출하고 계신 건지도 좀 걱정이 되고요. 지역 업체가 좀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도 물론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연간 계약을 해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문제예요. 그 연간 단가 계약한 것도 그 어떤 효율성이나 편리성 차원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사실 그 경쟁이라는 어떤 그 경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게 매 순간순간 이걸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은 뭐 건건별로 입찰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배관만 깔고 교체하고 이런 공사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꼭 하셔야겠지만 어떤 배관 내부의 어떤 세척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작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 얼마 정도 배정이 되셨죠? 옥내 배수관 그 세척하는 부분. 내년에는 1억, 올해는 3천만 원. 내년에 얼마라고요? 1억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3천만 원 편성돼 있고 내년에 1억 지금. 네, 거기에 대한 근거도 사실은 저도 사실 좀 1억을 산정한 근거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3천만 원 사업도 지금 다 완료하셨어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거여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난달에 지난달에 그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그 저번에 이제 시행 지침도 마련을 해서 다 지역 사업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시행 지침이 그때 좀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그런 있다는 부분은 게 이제 개선이 저번에 됐나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업체들의 어떤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었고요. 일단 그런 내용을 전체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의 지침에 반영을 해서 하여튼 그리고 또 이 사업비를 각 그 사업장별로 이렇게 사업소별로 정수장별로 아직은 저희들이 이걸 이제 접수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제 5개 지역 사업소에다가 균등하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청 접수를 보고 접수가 이제 신청이 접수가 된 데가 있고 또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 데 거를 이제 해수를 해서 다시 접수된 쪽으로 다시 배정을 해요. 그건 사업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 부분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이러면 거창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내실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이게 그 사업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노력을 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축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축약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효과는 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나올 수 있게끔 좀 더 그 사업하는 방식을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스마트 그린 뉴딜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저 본부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지역 사업소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세분화를 시켜놓은 이유가 전부 다 이제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 업무 분장상 뭐 광경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 사업소하고 본부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역 사업소에다 이렇게 안배해 놓은 이유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카운트 하십니까? 예? 현장별로 일자리 나중에 그 일자리 재단이나 우리 예, 전체적으로 그거 하면 이제 그 입찰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자리 그 인원 그 하는 것도 전부 다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 또 저희들이 일자리 부서에다 통보를 해주고 합니다. 큰 사업들은 전국 입찰을 하면 외부 업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아직 확정을 이제 한데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우리 그 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좀 금액이 커서 이미 지금 진행 중인 저 회화개통 사업은 이미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예. 이제 올해부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을 참여하는 그런 금액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도 사실은 그 업체들이 뭐 장비를 가져오던 그걸 자기 지역에서 다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도 할 때 예, 이제 예. 원도급은 뭐 어쨌든 뭐 지역 업체도 될 수 있고 외지 업체가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지역 건설 활성화 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춰서 최소한 40% 이상은 지역 하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그 비율을 지키는지를 체크를 좀 하시라고. 그거는 이제 저 건설 도로가에서 거기서 매 분기마다 매달 거기에 사람 규모 이제 일단은 이게 이제 그게 제가 그 부서에 있어 와서 뭐 근무를 하다 와서 알기 때문에 예. 했던 거 지금 2명밖에 없고요. 현실적으로 여기서 좀 그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그게 먹히는 거지. 그걸 입찰하고 끝났다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해다 보니까 저기 실제로 이제 그쪽에 있다가 이렇게 또 사업부서 가서 하다 보니까 그 부서장의 관심도인 것 같습니다. 관심도 첫째가. 예, 맞습니다. 관심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 원도급사한테 이 지역업체에 써라. 이렇게 그 범위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뭐 이야기가 좀 딴 쪽으로 빠진 것 같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그 1년에 1,800억 정도 예산을 내서 그 공공 일자리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관심이 솟지 않는 것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챙기겠고, 한 가지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가 돼서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보면 뭐 쪼개기로 그런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총괄적으로,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길 거고요. 한 가지는 제 개인적으로 늘 아쉽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유수한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다 지역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울산에는 아직 제대로 된 유방건설, 그다음에 금호건설, 재벌까지 됐죠. 다 지역건설회사들이, 계룡건설 다 지역업체들이었는데 지금 다 일군업체들이 돼 있고. 근데 왜 울산은 여태 이렇게 그렇게 큰 건설사가 없는지 늘 저도 궁금하고 아쉽고 합니다. 챙길 거고요. 저희들 다만 법이란 게 있고 법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반해서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그렇게 되면 그건 부당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정해진 법과 절차 안에서 저희들이 차곡차곡 챙겨가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손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설관리부장님 스마트 클린 워터 그러니까 사업 총괄이 그죠? 예. 지금 사업비를 하려면 총괄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기체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요. 이 3년간에 올해도 이게 차입금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보면은 저희들이 관로를 한 100억 정도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해왔어요. 앞당겨 하다 보니까 예. 한 200억 정도 추가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시 예산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할 때.
CS 아니 올해도 230 차입금 들어온다 아닙니까? 올해도 지금 230억이라는 돈이 차입금이 들어와요. 이 전부 다 클린워터 사업에 다 투입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닙니다. 예.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그러면 3년간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듭니까? 한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1,000억 듭니까? 예. 정확하게 한 1,000억. 예. 지금 설계되는 게 그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제 한 316억 정도 예, 예. 이래 이제 투입을 하고 네네. 할 얘기인데 그 이제 급수부에서 하는 송수관로 복수나 공사에 한 152억 정도 투입하고 우리 이제 급수 그거는 일상적으로 내오는 사업 아닌데 그죠? 매년 조금씩 해오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수나 사업 송수관로 그거 네. 플러스 우리 부에서 지금 하는 게 한 10km 정도 해가지고 한 그럼 106억. 1,000억을 예. 1,000억이라면 우리 경영 현재의 지금 수준의 1년 그 예산의 그 한 해를 치면 상수도가 전체가 1,300억 정도 돼요. 그죠? 예. 그걸 1,000억을 갖다 3년 안에 쓴 다음에 급격한 그 재정 유발이 될 건데, 그죠? 예. 자금이 이렇게 일시에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안에 공사를 마친다면 수익률을, 예. 그죠? 이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게 어느 정도 지금 됩니까요? 유수율이 우리가 분석을 다 했습니다. 유수율이 이제 86.2%인데 실제 저 3년간 일을 하면은 유수율이 한 92%까지 올라갑니다. 92%거든 돈으로 그럼 어느 정도 수익이 상승? 그러면 연간 한 6억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6억밖에 안 돼요. 예, 그 플러스 또 그게 있습니다. 뉴스 복구비가 연간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 아니 6억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이자도 6억이 아니고 60억. 예, 아마 이야기 잡혔어. 60억 그럼 이자도 정도. 그럼 이자도 못 예. 갚는데 그러면 그 원금은 어떻게 갚을 건데 그러면?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 3년간 230억씩 매년 230억씩 총 690억을 기체하게 됩니다. 기체하게 되고 저희들 이자는 1.12%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저희들 하는데 690억을 기체해서 물론 이제 상환은 740억을 합니다만 690억을 기체하는데 저희들이 이 노후관 정비공사에 총 1,000억 원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690억과 1,000억 원의 사이에는 310억 원의 이 편차가 갭이 있습니다. 이 310억은 뭐냐면 우리가 구태에 기체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매년 100억 원 이상 정도의 노후관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들어가니까 같이 1,000억이 된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원래 1,000억이란 건 이렇지 않습니까? 10년 계획이었으니까 단순 복리 계산을 하지 않고 단순 계산을 하면 100억씩 10년 하면 1,000억입니다. 그걸 3년에 1,000억을 하겠다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기체를 690억, 700억 기체를 하고 매년 들어가는 100억을 3년간 넣으면 1,000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겨오겠다는 거고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똔똔 1,000억이 딱 맞아지는 거니까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2년 거치 10년 분할 원리금 분할 상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23년부터 이제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쯤에는 고로부터 7년간은 약간의 압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가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 원리금 상환 금액이 원금 23억씩을 10년간 갚아 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고 한 가지는 우리가 10년 동안 정비해야 될 노후관을 선제적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들어갈 재정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래도 조금은 부담스럽겠죠. 돈을 당겨서서 이자를 50억 붙여서 같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약간의 부담은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중간에 저희들 앞서 이제 우리 조 부장 이야기대로 유수율도 올라가고 또 조금 아주 다소간이라도 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진다면 크게 무리 없이 가지 않겠나. 그다음 재정적 효과로는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상수도 본부장 와서 보니까 이 공사라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재정 여력이 안 돼서 그런데 공사는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시기에.
왜냐하면 이게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몰 비용이 생기거든요. 지금 저희들 그 복선화 사업 같은 경우도 재정만 되면 최대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 복선화 사업을 지금 몇 년 동안 해서 거기 지금 벌써 몇백억이 들어가 있는데 완성이 안 돼 버리면 이 통수가 안 되니까 그냥 그 돈은 땅에 묻혀 있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그게 뭐 그 몇십 년 관로가 가긴 갑니다만은 남은 몇 년이라도 또 관은 그냥 땅 밑에 지금 자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기회비용과 우리가 부담할 이자 비용을 뭐 등등을 생각해 본다면 물론 이제 굉장히 복잡한 산식이겠지만 그렇게 많은 큰 부담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연도마다 갚아 나가는 시점들 계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경영 수익이 2016년까지는 끊임없이 좋았단 말입니다. 좋았기 때문에 그 경영 수익금 이익을 다 내가 따라왔습니까? 그럴 때는 진짜 경영 이익이 있어요. 다 100% 다 넣어가지고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 이익금 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이익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기업회계입니다. 이익이 난다고 해서 통장에 쌓아두는 잉여를 그냥 통장에 쌓아두는 구조가 아니고 당해 이제 그 해마다 그 앞에도 뭐 아마도 앞에 본부장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재투자가 많았겠죠. 많았겠죠가 아니고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의원님들께 한 가지 그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아직 상수도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앞서 그 상수도 보급률 장윤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들 서울 부산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는 데입니다. 다 된 관 그냥 물이 터지면 교체만 하면 되는 거고 저희들은 아직도 앞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3,240km를 갖고 있다지만 아직도 깔아야 할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백 킬로미터가 있습니다. 그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물론 이제 저 장소마다 다르고 뭐 관밀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수도관 1, 2km를 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저희들은 아직 상수도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완성이 되어 있다면 앞서 저 서유영 의원님 말씀 주신 제가 정말로 수자원 보호구역 마음 아픕니다. 아직 거기도 들어가야 될 것들이 많고 회화댐도 가능하면 더 정비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아서 저희들 돈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잉여가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합의만 해주신다면 아직은 저희들 이 서울처럼 부산처럼 완성된 상수도 체계를 갖추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거기 다 들어간 겁니다. 이익이 남으면 당연히 지금 관로 지금 깔아달라는 데가 지금도 많은데 거기 들어가야죠.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서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손정학 의원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회 덕분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기업을 이렇게 운영한다면, 그죠? 보통의 그 기업가들은 자기 자본을 잉여 수익을 적절하게 안분해서 이렇게 자본 재투자하고 감가상각 처리하고 모든 다 하면서 이익은 입금 처리해서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해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그죠?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게 가장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시민 가장 나쁜 선례인데 징세권을 가지고 담보를 해가지고 금융잉자 차입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 사업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요. 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3년 땀빵게 한다 해서 다른 3,200km 다른 노후관로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 그 계획에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나가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경영 수익도 지킬 수 있고 다양한 그 재투자 우리가 새로 생긴 그 수도의 수요에도 급수에도 대응도 가능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금융 비용을 써가면서 사업의 효과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 믿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나는 의문을 갖고 있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사업에 큰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편익이 더 커야 되는데 편익에 대한 의문. 두 번째는 과연 내가 기업가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울산의 상수도가 한 3,400km 이상 지금 깔려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30년 이상 노후 관로가 지금 보면은 실제로 한 274km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계속 정비를 해왔고 나머지 노후하고 불량된 관로가 지금 한 164km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3년 앞당기가 하면은 유수율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누수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절감이 된다.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번에 울산형 뉴딜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의원님 염려해 주시는 내용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들 우려하시는 부분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잘 챙겨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계획된 걸 사업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경영에 이렇게 나중에 경영에 큰 주립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일반 시민들의 세금이 더 투자되고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잘 하시고요. 그리고 본부장한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010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7년부터 이렇게 요금 현실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적절하게 이때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지금 다 시기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심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올해 안으로는 어떠한 일에서도 적절한 이렇게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한참 일시에 한참 이렇게 갈 수는 없을 테고 시기를 늘어가더라도 몇 년간 하더라도 이렇게 현실화율을 맞춰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수립해서 반드시 올해는 꼭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시민들도 우리 시 전체의 살림살이에도 주름이 들어갑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손정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정학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제가 그린 뉴딜 사업이 이제 너무 일방적인 공급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좀 표현을 한 건 뭐냐면 적은 비용으로 수요 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가 크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쭉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의 사업 내용에 보면 너무 이게 한쪽에 편중이 돼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의 취지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인데 이거는 물론 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계약을 하고 그게 하도급 관리계에서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계약 부서가 제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40%까지는 지역업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보면 40%가 될 수 있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10%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의 어떤 그 공사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다른 것도 좀 챙겨 주십사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 따로 하신 말씀. 예, 이 장윤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수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윤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급수공사와 급수 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6호에서는 노후된 옥내 배수관을 세척 교체하는 옥내 배수관 개량 공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선택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6항 및 제8항에서는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의 3에서는 상위법에 의해 관리가 되지 않는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청소 등 위생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되어 있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급수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급수공사 자재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의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저수조 청소 등의 위생조치 의무 대상 건축물을 소형 건축물로까지 확대하는 등 위생조치 방법 등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음용률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목표와도 부합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건급법규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기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수공사 융자 범위 확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급수 설비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수부장님, 비용 추계를 이렇게 보면 1차년도엔 1차, 2차, 3차, 4차, 5차년도 끝나면 5차년도에 보면 참 비용 추계를 보면 5억이 됩니다. 1차년도엔 2001년도에는 3천만 원 들지만은 2차년도엔 2021년은 1억, 그 다음에 22년에는 2억 5천, 4차년도 23년에는 3억 5천, 5차년은 4억이 됩니다. 5억이 됩니다. 그죠? 이걸 추세를 봤을 때는 5차년도 이후부터는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뜻인데, 그죠?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이 추계가 맞다고 전제하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거는 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옥내가 점점 불어날 건데 우리 지금의 요금 체계에서 이게 부담할 수 있습니까? 이 적절하게. 뭐 이 정도 5억 연간 5억이면 5억은 아니 지금 현재 5억은 2024년도에 5억이 된다는 뜻이고 이 추세를 보면 더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자재가 옛날에 보면 이제 20년 경과만 되는 게 또 아니고 이제 지금 보면은 원래 원칙은 비내식성 자재에 대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거나 세정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거는 그 연도가 경과되더라도 20년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수질 검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비용에 부담이 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하수도 관망 유지 관리 지침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옥내 배수관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모든 관에 수도관 모든 관에 대해서는 10년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은 그런 내용하고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뭐 큰 저희들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나는 요금이 끊임없이 드러난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늘어나는 게 좋긴 좋은데 비용도 우리의 요금 체계 안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갈수록 비용이 이제 어느 지금 뭐 비내식성 자재가 94년도부터 이전에 했었던 관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런 비내식성 관이 없고 요즘에는 이제 전부 내식성 과제이다 보니까 교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세척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요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